네, 안녕하세요. 오늘 작은 성공의 힘이라는 주제로 이제 얘기를 드릴 황보찬이라고 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아, 일단 뭐 이렇게 이런 자리를 빌어서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좀 감사하고 또 아까 시험 기간이라고 들었는데 시험 기간인데도 이렇게 또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강연이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강연이라는 잠시만요. 네, 강연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차는 아까 앞에 이제 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리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저가 오늘 어떤 얘기를 할지 그거에 대해 토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작은 성공의 힘이라는 그 토픽을 제 인생에서 어떻게 겪게 되었는지, 그리고 결론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시다가 뭐, 말씀하시고 싶은 거 있으시면 마이크 켜서 말씀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는 국내 바이오업계 최고 수준의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셀트리온이나 뭐 다른 SK 바이오사이언스와 같은 회사도 있지만, 이제 삼성이라는 그런 브랜드 파워가 있죠.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일단 최고 수준의 회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현재 4공장까지 지었는데, 현재 계획으로는 5공장, 6공장까지 계획이 되어 있고, 미국까지 이제 공장을 지을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만큼 삼성이라는 그룹사에서 굉장히 밀어주고 있는 회사고, 굉장히 많은 투자, 그리고 그 투자에 걸맞게 계속해서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에 걸맞게 세계 최대 규모의 그런 캐퍼시티를 보유하고 있고, 이제 시가총액 오늘 기준으로 3위입니다. 시가총액은 다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제 주식에서 하는 말인데 1등은 어딜까요? 1등은 삼성전자겠죠? 1등은 삼성전자고 2등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회사고 3등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예요. 근데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위라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 회사가 만들어진 지 10년밖에 되지 않았어요. 10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시가총액 3등이라는 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미래를 보고 있고 그리고 현재까지도 그에 걸맞게 계속해서 실적을 내고 있다. 것을 방증하게 합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떤 일을 하느냐, 구체적으로. 어, 여기 이제 보이는 회사들면은 좀 익숙한 회사들도 있죠. 아스트라제네카도 있고, 모더나, 그리고 화이자, 파이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화이자라는 회사들, 그냥 글로벌 제약사들과 함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mRNA 백신을 예로 들면, 모더나 회사는 기술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이 기술을 삼성 바이오로직스에게 전수를 해주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 기술에 맞게끔 생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에서 하고 있는 일은 요 두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요 글로벌 제약사 사이에서 기술을 이전해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크 트랜스퍼라는 말이 기술 이전이죠. 그래서 모더나나 뭐 파이자 같은 회사가 이제 이러한 기술을 줄 테니까 대량으로 생산을 해줘라고 하면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 기술을 받아서 대량 생산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고 저는 그 중간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뭐 mRNA 백신을 국내 최초로 원료 의약품을 생산을 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뭐 실적도 계속 좋고 그리고 현재 4공장까지 건설되고 있고 뉴스를 보면 안 좋은 기사는 보통 없을 거예요. 보통 다 좋은 기사고 정말 너무 빠르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만큼 요새 사실 일도 좀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쳐놓은 것은 제가 이제 저 두 프로젝트에 모두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리고 싶어서 동그라미 쳤는데 이제 mRNA 백신을 이제 국내 최초로 생산을 하는 그런 프로젝트에서도 제가 참여를 했었고 그리고 현재는 지금 제가 4공장에 있거든요. 이제 신공장에 제가 셋업 멤버로 있어가지고 이제 셋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기술 이전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어떤 장점이 있을까 좀 고민을 해보았어요. 여기 그 그림에 보이는 저기 공원이 혹시 어딘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송도? 네? 송도 아니에요, 송도? 맞습니다. 혹시 네. 고대우 학생. 혹시, 새우. 역시. 새우. 역시. 네, 새우는 맞아요. 치킨 송도에 송도. 쏴드리겠습니다, 치킨. 새우 학생, 네. 네, 송도죠. 그러니까 송도는 뭐 방송에도 되게 많이 나왔고 되게 깨끗한 도시예요. 그리고 서울이랑 또 가깝고 그래서 그만큼 좀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기도 해요. 일하기에. 도시도 되게 젊고 계획 도시이기 때문에 되게 잘 정렬이 되어 있는데 그런 곳에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도 되게 좋은 장점이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그래프처럼 되게 젊어요. 이제 소위 꼰대라고 하죠. 그런 이제 분들이 많이 없는 편이고 되게 젊고 그래서 가끔은 좀 대학교 같다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그게 뭐 장점일 수도 있고 단점일 수도 있지만 그만큼 젊은 분위기로 그리고 다 모두 다 능력이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과 다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복지 측면에서도 좀 좋은 게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이제 타일러 여러분들 아시죠? 방송하는 그 타일러가 저희에게 강연을 하러 올 때도 있고 이제 삼바 페스타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뭐 페스티벌 같은 거래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 사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그런 축제 같은 걸 하는데 이제 타일러가 오고 저기 가수는 이제 멜로망스죠. 멜로망스가 와서 축가 공연을 부르기도 하는 그런 식으로 복지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중에 바이오나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한번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 대한 얘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처음에 이걸 하게 되었을 때 어떤 얘기를 해야 될지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여러분들 나이대가 좀 고등학생들도 있고 중학생들도 있긴 하겠지만은 여기서 여러분들의 관심사가 있을까요? 공부 아니면은 미래, 여러분들 앞으로 어떤 커리어를 밟아가야 되는지 어, 고민이 많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통합해서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공부법을 알려드리고 뭐 여러분들에게 어떤 꿈을 가져라 그렇게 말을 하는 건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니죠. 여러분들 다 다른 사람들이고 다른 취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보다는 저는 여러분들 오늘 동기부여를 좀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사실 동기부여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어떤 표를 가지고 있을 때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스터디, 플랜, 드림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스스로. 그래서 동기부여를 심어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미래는 어떤 식으로 가야 된다, 돈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에 동기부여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의 얘기를 잠깐 들려드릴 텐데요. 요 그래프는 이제 정규 분포 곡선이라고 하죠. 저기 이제 딱 선이 그어져 있잖아요. 저 어딘가에 저의 중학교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딱 중간. 뭐 공부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좀 쉽게 말하면 좀 존재감이 없는 친구죠. 노는 것도 아니고 뭐 안 노는 것도 아니고 그때 저는 이제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평범하게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죠. 제가 기억했 제가 기억하기로는 중학교 때 한 반에서 10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40명 중. 그냥 뭐 공부를 잘한 편은 아니죠. 그렇게 평범하게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을 때 마찬가지로 또 평범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마침 저의 짝꿍이 그걸 되게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공부도 되게 잘하고 얼굴도 잘생겼고 성격도 좋아. 그러다 보니까 좀 사람이 멋있어 보였죠. 그래서 이런 친구랑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때 뭔가 저를 이때까지 제가 원하는 목표를 모두 이루게 해줄 수 있었던 그런 작은 생각이 하나가 떠오르는데,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뭔가 반에서 1등을 하자, 전교권에서 놀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좋아하는 과목, 잘하는 과목 딱 한 개에서 100점을 맞자. 그게 화학이었어. 그래서 내가 화학에서 일단 100점을 맞아보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부에 별로 뜻이 없었던 제가 화학 공부를 엄청 열심히 했었어요, 그 당시에. 과연 결과는 제가 원하는 것처럼 100점을 맞을 수 있었을까요? 네, 실제로 100점을 맞게 되었어요. 원래 공부를 제가 잘 하지 못하다가 화학에서 제 100점을 맞고 나니까 주위에서 인정을 해주는 거죠. 제 기억으로 당시에 화학을 100점 맞았던 전교 2명이 있었던 거예요. 한 명은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학생이었고, 한 명은 공부를 평범하게 하던 저가 100점을 맞으니까 갑자기 시선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주위에서. 얘가 뭐 잘하는 게 있었네 라는 그런 시선도 달라지고 주위에서 인정도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자신감이 붙었어요. 그래서 아, 나도 뭔가 공부를 좀 잘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때쯤 제대로 목표를 잡고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게 고등학교 2학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를 열심히 해서 앞에 보이는 스카이 학교는 아니었지만 제가 조금 더 목표를 해서 쭉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했을까요? 한 번 하면 재미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남들은 정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정말 열심히 해서 갔던 그런 학교를 저는 단지 2년 만에 2년 공부를 해가지고 그게 가려고 했던 것도 지금 생각하면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이제 저는 그냥 평범한, 이제 집 주위에 있는 평범한 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아까 저기 원장님이 사투리를 쓴다고 하셨는데 저는 원래 대구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구도 대구 나름이지만 좀 제가 살던 동네는 그렇게 학구열이 높은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뭐 부모님도 그냥 공무원 준비를 해라. 그래서 이제 그냥 공무원 준비나 할까? 그런 식으로 고민을 많이 했었고, 그렇게 이제 집 주위에 있는 생명공학과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명공학과에 진학을 해서 전공 공부를 하다 보니까 뭔가 제가 이전에 생물이나 화학에 되게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다른 학생들보다 제가 좀 잘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전공 성적에서도 좀 좋은 성적을 내고 또 거기에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시는 수시나 정시 외에 편입학이라는 제도를 알게 되었어요. 편입학은 뭐 일반적인 이제 고등학생이 뭐 수시 정시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전공 성적을 바탕으로 전공 시험을 봐서 이제 학교 입학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편입학이라는 게 수시 정시도 물론 힘들지만 편입학이 가장 힘든 점은 일단 인원이 뽑는 인원이 굉장히 적어요. 뽑는 인원이 한 과에 많아야 2명, 3명, 뭐 많으면 5명. 이것도 이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힘든 전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이전에 화학을 100점을 맞았던 그 자신감, 제가 고등학교 때이긴 하지만 나는 화학을 잘한다는 그런 자신감으로 그 편입학 시험을 도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이제 이때는 제가 가장 가고 싶었던 학교가 연세대학교였어요. 연세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최종 목표를 위해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연세대학교를 가기 위해서 사실 이제 그 준비를 하고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있겠죠. 공부를 하는 동안. 그 1년 동안 연세대학교를 가겠다라는 큰 목표를 보고 달려가다 보면은 사실 그 꿈이 좀 흐릿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대비를 해서 저는 스텝을 많이 나눴어요. 그래서 연세대학교라는 학교를 가기 위해서 일단 첫 번째
최소 9시간은 하루에 공부하자. 내가 어떤 약속이 있던 어떤 일이 있던 간에 최소 공부 시간을 채우고, 그리고 영어 성적을 많이 보기 때문에 영어 성적을 맞추고, 또 학점도 많이 봐요. 그 이전 학교의 학점을 많이 보고 제 학교에 진학을 하기 때문에 학점도 내가 올 A 플러스를 받. 올 A 플러스를 받는다는 게 사실 어떤 느낌인지 잘 모르겠지만 되게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목표들을 다 하나하나씩 세우고 그 이를 차근차근 달성해 나가면서 그런 연세대학교에 가겠다라는 꿈을 세워오게 되었죠. 그 실제로 여기 있는 목표들을 제가 다 달성을 했었어요. 9시간 이상 공부를 했었고, 토익 점수도 제가 원하는 점수를 맞췄고, 이제 2학년 때는 1학기, 2학기 전부 다 올 A 플러스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연세대학교를 가기 위한 전공 시험까지 준비를 해야겠죠. 그러니까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스텝을 나눠서 공부를 했던 결과 이제 저는 원하던 학교에 입학을 할 수가 있게 되었죠. 이거는 이제 제가 입학할 때 이제 입학 원서죠. 입학증? 뭐 그런 것들이고,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 저가 이제 입사를 했을 때 사진이 이제 사원증이고, 그리고 그 임명장 같은 그런 거. 네. 어쨌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작은 스텝을 나누어서 이루다 보니까 멀게만 느껴졌던 그런 목표들도 달성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나이대가 초등학생, 뭐 중학생, 고등학생 다양할 수도 있지만 사실 학생 때 세울 수 있는 꿈은 학교를 가는 거잖아요.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거. 물론 다른 꿈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꽤 시간이 길잖아요. 10년, 5년. 그렇게 그 하나의 목표만을 보고 달려가다 보면은 분명 그 꿈이 흐릿해질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걸 왜 해야 하고 있지? 내가 서울대 가서 좋은 게 뭔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도움이 될 거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표가 흐릿해질 때 저처럼 스텝을 나눠서 하나하나 밟아 나가다 보면 성공의 맛이라는 게 있고, 성공이란 게 엄청 거창한 건 아니에요. 저처럼 뭐 하루에 몇 시간 이상 공부하기, 화학 과목에서 100점 맞기, 수학 100점 맞기, 그런 것들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 나가다 보면은 저처럼 목표를 했던 연세대학교에 들어가는 바이오로직스에 입사를 하는 그런 식의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뭐냐? 저의 오늘 주제는 작은 성공의 힘이었죠. 작은 성공의 힘이 과연 무엇일까? 첫 번째는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신 건 아니죠? 아니죠. 네, 아닙니다. 네. 실패에도 좌절하지 않는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성공을 하게 되면은 아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공이라는 게 되게 거창한 게 아니라 작은 목표부터 달성하는 그런 것들을 성공이라고 저는 지금 싶어요. 그렇다 보면은 내가 자신감이 붙기 때문에 작은 실패가 있어도 좌절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실제로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3번 정도를 떨어졌었어요. 저는 좋은 대학교만 나오고 그러면 앞으로가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실제로 대학교 졸업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사 실패하고, 그리고 이제 SK 계열사에 있는 회사를 잠깐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에 입사에 실패를 했지만 저는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입사 지원을 했었어요. 왜냐면은 저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 저는 3번 정도 만에 바이오로직스라는 큰 회사에 입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실패도 좌절하지 않는 힘을 기를 수 있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슬럼프의 극복. 이제 여러분들 아직 학생이시니까 그런 같은 것들이 되게 멀게만 느껴질 수도 있고, 대학교에 간다 아니면은 내가 어떤 사람이 돼야겠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먼 이야기 같은데 그런 꿈을 위해서 여러 가지 목표를 나눠서 하나하나 이루어 나가다 보면은 사실 그런 슬럼프도 쉽게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작은 성공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신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성공의 맛이라는 게 결국 저는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비록 작은 성공이라고 하지만 어쨌든 내가 목표로 했던 것을 이루어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되게 자존감이 오르고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그리고 주변에서도 다 인정을 해 줘요, 그런 거. 주변에서 인정을 해 주다 보면은 뭔가 내가 도전을 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좀 두려움이 많이 사라져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죠. 도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도전을 항상 꿈꾸게 돼요. 저도 저 역시 지금 현재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입사를 했지만 사실 저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 뭔가 내가 더 좋은 기회가 있다면 또 쪼금 더 열심히 노력해서 해외로 나간다든가 아까 봤던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그런 좀 더 이름 있는 회사에 입사를 도전을 한다든가 할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인제 맨 처음 말씀드렸던 동기부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결국 내 인생에서 그런 작은 것들 목표를 세워 나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굉장히 동기부여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가장 좋은 예시가 지금 어떤 좋은 대학교를 가는 거니까 이걸 예시로 들지만 뭐 다른 꿈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제 예시를 편하게 하기 위해 말씀을 드릴 때 뭐 예를 들어 서울대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막연히 가겠다라고 하면 되게 동기가 떨어지거든요. 가서 뭘 할지도 모르고 너무나 먼 기간인데 그동안 그동안 이룰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이루어 나가면은 결국 그 내가 원하는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전구를 만든 에디슨? 그 에디슨이 말한 가장 유명한 명언이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저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디슨 에디슨은 수많은 발명을 했고 천재 과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는 그 실패가 '우리의 실패와 같을 수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이 사람이 실패를 성공의 어머니라고 부른 거는 이 사람은 수많은 성공을 해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수많은 발명을 했고 어릴 적부터 그런 쪽에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실패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지 단순히 그냥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저에게는 되게 멀게만 느껴요. 마찬가지로 그럼 페이스북을 만든 그 주커버그 아시나요? 마크 주커버그? 그 사람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페이스북을 만들기 전에 엄청난 실패를 많이 했는데 자기가 페이스북을 만들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실패의 자유가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주커버그는 어릴 때부터 컴퓨터 쪽에 굉장히 재능이 많았고 하버드 대학교를 나온 사람 그런 사람이 그런 "실패할 자유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람은 그전부터 되게 많은 성공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 있었다고. 그리고 그러한 성공은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주커버 같은 경우는 어릴 적 컴퓨터에 재능이 많았으니까 코딩을 제대로 했다든가 그런 작은 목표였겠죠. 그런 것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쌓이다 보니까 실패를 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러기 때문에 "실패할 자유가 있었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에디슨은 실패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만 에디슨은 수많은 성공을 겪고 저는 그 성공에 초점을 맞춰 보자라는 게 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Q&A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인제 하고 싶은 말씀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되게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제가 이제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다닌다는 얘기를 들으면 옛날 인제 중학교 친구들은 되게 깜짝 놀라요. "네가?" 약간 이런 반응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평범했던 저도 결국 제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었고 그건 사실 뭐 여러분들이라고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의심하지 말고 항상 목표를 가지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작게 작게 작은 성공을 이뤄 나가면서 그거를 달성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